안녕하세요. 160번째 페이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저번 주부터 PI12에 참여하게 된 이도엽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작년 유립스에서 발표된 글로모라는 논문입니다. 유명한 저자들이 참여한 논문인데요. 논문 제목은 Unsupervised Learning of Transferable Relational Graph입니다. 논문 제목의 모델의 핵심이 나오는데 Transferable Relational Graph이 핵심입니다. 바로 입력된 데이터를 구성하는 유닛, 예를 들어서 문장이라면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다량의 데이터셋, 위키피디아 같은 다량의 데이터셋에서 학습한 후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이 릴레이셔널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네트워크를 트랜스퍼하는 모델입니다. 이 논문을 먼저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로 Graph from Low Level Unit Modeling, 즉 글로모라는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 모델은 Latent Relational Graph Learning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논문에서는 피처와 그래프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우선 피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에 단어가 있을 때 word2vec이나 엘모나 BERT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각 단어의 distributed representation을 찾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처 그 자체가 여기에선 피처인데 특별히 구분해서 unary feature라고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그래프는 각 단어의 임베딩이 아니라 입력된 단어들 또는 단어들의 임베딩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5개의 단어가 입력으로 들어왔으면 우리는 총 5 곱하기 5, 총 25개의 단어 관계 또는 유사도 또는 어텐션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한 25가지의 관계, 유사도 또는 어텐션을 그래프로 표현한 게 여기서 말하는 그래프입니다. 어피니티 그래프라고도 말을 하죠. 이렇게 두 가지를 정의했을 때 대규모의 데이터로부터 위키피디아 같은 정말 대규모의 데이터로부터 입력된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법을 학습하고자 하는 게 이 논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뒤에서 소개를 하겠고요. 그렇게 관계를 표현하는 법을 대규모 데이터에서 배웠을 때 기존 트랜스퍼 러닝처럼 피처 벡터를 트랜스퍼하지 않고 입력된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추출하는 네트워크를 트랜스퍼하고 기존 피처와 함께 사용한다면 조금 더 성능이 높아진다라는 게 이 논문의 요약입니다.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크게 3가지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트랜스퍼 러닝 앤 프리트레이닝, 그리고 두 번째는 Relational Inductive Bias, 세 번째는 Self Attention입니다. 첫 번째는 트랜스퍼 러닝과 프리트레이닝입니다. 딥러닝에 익숙하신 분들은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사용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트랜스퍼 러닝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학습시킨 네트워크가 있을 때 그 네트워크의 도메인 X 또는 타겟 Y가 다르더라도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식을 통틀어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사용하는 건데요. 아래 보이는 그림이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타낸 그림입니다. 먼저 태스크 A에 대해서 모델을 학습한 후에 태스크 B에 대해서 태스크 A에서 학습했던 네트워크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게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사용하는 거죠. 즉 미리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는 거죠. 물론 이때 태스크 B에 특화되어서 피처가 뽑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스크 A랑 태스크 B는 다른 태스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트랜스퍼한 네트워크가 태스크 B에 최적화된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인풋이 똑같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을 땐 이미지들 사이에 어떤 태스크를 하든 필요한 특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도메인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들이 필요할 텐데 그 정보들은 공통되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는 이미지 레코그니션이나 아니면 이미지넷 데이터나 위키피디아 같은 대규모의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한 모델을 사용하면 일반적인 그 도메인, NLP면 NLP, 비전이면 비전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고 가정하고 가져와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파인 튜닝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레지넷, 학습된 레지넷을 가져와서 사용한다던가 작년에 화두가 많이 됐던 에모나 벌트 같은 모델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모델이 다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릴레이셔널 인덕티브 바이어스입니다.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우리가 어떤 모델을 세울 때 하는 가정들의 집합을 다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릴레이셔널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인풋 데이터에 들어있는 구조 또는 관계에 대한 가정을 하는 걸 릴레이셔널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우리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쓰든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쓰든 리커런트 레이어를 쓰든 또는 그래프 네트워크를 사용하든지 그냥 아무 오퍼레이션이 다르고 아무거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긴 릴레이셔널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각각의 엔티티가 서로 올투올 릴레이션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모델링을 하는 거겠죠. 컨브넷은 그리드 모양의 데이터가 로컬 릴레이션십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는 거고요. R에는 리커런트 레이어는 시간에 대해서 시퀀셜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각 노드들 사이의 엣지가 관계로 표현되고 그 관계는 사실 임의적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프 네트워크는 아무래도 임의로 관계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도가 더 높은 표현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구조로 데이터 내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다면 관계로부터 데이터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에 관계없이 어떤 데이터 안에 있는 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그래프 네트워크와 같이 계산을 하는 건 되게 계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엔티티가 100개가 있으면 가능한 경우의 수는 100가지, 100 곱하기 100, 총 10,000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 연구들도 그래프 구조를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인 정보를 수출한다기보다 태스크에 맞게 잘 모델링해서 학습하고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셀프 어텐션인데 저희 PR 플레이리스트에도 셀프 어텐션 리뷰했던 동영상이 있으시니까 자세히 모르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저는 소개하겠습니다. 셀프 어텐션을 포함한 트랜스포머 모델은 이제 시퀀셜 모델링에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구조가 됐고요.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고 각 레이어에서 말 그대로 셀프 어텐션을 해서 피처를 뽑습니다. 왼쪽 영상처럼 4가지 단어가 들어오면은 4가지 단어 총 16가지의 어텐션을 구하는 거죠. 각각의 단어를 쿼리로 생각했을 때 다른 단어들을 키라고 생각하고 어텐션을 구해서 웨이트를 구한 다음에 그 웨이트와 다른 단어들을 어그리게이션해서 새로운 피처를 뽑고 이를 레이어마다 반복하는 게 셀프 어텐션 구조가 있습니다. 이 논문이랑은 관계없지만 포지셔널 인코딩 이런 방법도 셀프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제안되었었죠. 어텐션을 계산할 때는 닷 프로덕트를 이용합니다. 키 쿼리 벡터를 정의하고 쿼리가 우리가 기준이 되는 벡터가 되고 키는 이 기준이 되는 쿼리 벡터랑 비교하는 대상이 되겠죠. 이 두 가지의 유사도를 닷 프로덕트를 통해서 계산을 한 후에 소프트맥스 디스트리뷰션을 계산을 해서 총 웨이트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쿼리에 대해서 모든 키의 어텐션의 합은 1이 되겠죠.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니까. 단순히 하나의 어텐션 맵만 사용하지 않고 한 레이어에서도 다양한 어텐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셀프 어텐션을 간략하게 리뷰했는데요. 논문에서 언급할 때는 우리는 셀프 어텐션을 단순히 어텐션을 계산하는 것을 넘어서 supervisedly trained된 그래프를 만드는 게 셀프 어텐션 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이 셀프 어텐션을 학습한다는 것 자체가 각각의 단어들이 들어왔을 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볼지 얼마나 집중할지를 학습하는 건데 이는 슈퍼바이스드 러닝 측면에서 그래프를 단어들 사이의 그래프 또는 엔티티 사이의 그래프를 구축하는 걸 학습한다는 거죠. 이러한 배경으로 글로모라는 논문이 제안이 됐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페이퍼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존 트랜스퍼 러닝이 피처를 트랜스퍼하는 걸로 표준화되어 있는데 이걸 좀 바꿔보겠다. 그리고 데이터에 들어있는 다양한 구조를 한번 학습해 보겠다입니다. 여기서 그래프 구조를 사용하는데요. 그래프의 노드는 입력되는 데이터의 단위, 즉 단어, 토큰 또는 픽셀이 됩니다. 주 태스크가 NLP 분야니까 이 논문을 이해하실 때는 그냥 노드들은 다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문장이 들어오고 여러 단어들, 노드들이 결정됐을 때 엣지는 두 단어들, 두 토큰들 사이의 릴레이션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릴레이션십은 사실 어텐션 정도를 의미하겠죠. 두 벡터, 또는 두 단어가 얼마나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노드랑 엣지를 정의하면 어떤 문장에 들어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그래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엣지를 학습하자는 거예요. 노드들이 있고 기존의 임베딩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냥 단어들이 들어오면 임베딩은 구할 수 있는데 이 임베딩들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모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엔 조금 힘들죠? 첫 번째 두 부분은 프리트레이닝을 구하는 네트워크고요. 뒤에서 두 번째 부분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적용하는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겁니다. 먼저 unsupervised learning을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프리트레이닝한 구조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트랜스퍼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노란색 부분이 두 영역에 겹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트랜스퍼하는 부분입니다. 살짝 스포를 해보면 사실 노란색의 역할이 입력된 단어 A, B, C, D 사이의 관계를 뽑는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뽑는 네트워크 노란색이 학습되면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이 그래프 프레딕터라고 불리우는 부분을 전이시키고 이 그래프 프레딕터랑 기존 임베딩을 결합해서 새로운 피처를 뽑아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겠다. 그렇게 되면 성능이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걸 보입니다. 먼저 Transferable Latent Relational Graph를 말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살짝 깨졌는데요. 띄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인풋 시퀀스가 랭스가 라지 t인 시퀀스가 들어왔다고 볼게요. 여기서 x1 땡땡땡 x 라지 t는 각각 단어 또는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상 여기서 라지 t는 5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목표는 어피니티 매트릭스 G를 학습하는 겁니다. 즉 오바이오 매트릭스를 학습하는 겁니다. 이 오바이오 매트릭스는 5개의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겠죠. 이때 행의 인덱스는 키 벡터, 또 열의 인덱스는 쿼리 벡터를 나타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컬럼을 중심으로 썸을 구했을 때는 웨이트의 합은 1이 나와야 됩니다. 이때 이 매트릭스의 원소를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GIJ는 i번째 키와 j번째 쿼리의 닷 프로덕트를 계산한 후에 렐루 조금 다르죠? 셀프 어텐션이랑 원래는 닷 프로덕트하고 소프트맥스를 하는데 닷 프로덕트하고 여기서는 렐루 액티베이션을 먼저 취해준 다음에 제곱을 바탕으로 노멀라이즈 합니다. 당연히 노멀라이즈 하는 기준은 특정 쿼리 벡터에 대해서 모든 키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하겠죠. 왜냐면 썸이 1이 돼야 되니까.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냐 렐루의 제곱을 사용하냐 이 차이만 있을 뿐 어떻게 보면 이 글로모라는 모델의 목표 자체도 어피니티 매트릭스 G 또는 어텐션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 어텐션 매트릭스 또는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먼저 인풋이 들어오면 키 CNN, 쿼리 CNN을 각각 거친 후에 키 벡터와 쿼리 벡터가 나오면 닷 프로덕트와 렐루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생성하는 구조입니다. 셀프 어텐션을 다들 일단 안다고 가정하면 셀프 어텐션에는 거의 유사한 구조죠. 포지셔널 엔코딩 이런 게 안 들어갈 뿐이지 키 벡터 뽑고 쿼리 벡터 뽑은 다음에 키 쿼리에 대해서 어텐션, 셀프 어텐션 하는 구조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조금 더 보기 쉽게 표현하려고 제가 살짝 준비를 해봤는데 x1부터 x5가 이렇게 들어오면 키 CNN, 쿼리 CNN을 통해서 키 벡터랑 쿼리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CNN을 왜 사용하냐?
키벡터를 추출하는데 왜 CNN을 사용하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CNN을 사용하게 되면 주위 단어를 같이 어그리게이션 해서 키벡터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위에 있는 단어들 사이의 순서나 아니면 짧은 맥락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키 CNN과 쿼리 CNN은 서로 다른 CNN이고요.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처럼 리니어 매핑을 한번 하고, 리니어 매핑한 키벡터와 쿼리 벡터에 대해서 이 어피니티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생성합니다. 이때 GIJ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로 키벡터와 쿼리 벡터를 먼저 다 프로덕트하고 렐루 액티베이션 취한 다음에 키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자들이 말할 때는 렐루 액티베이션을 왜 쓰냐, 소프트맥스를 왜 안 쓰고 렐루 액티베이션을 쓰냐라는 질문에, 렐루 액티베이션은 0보다 작은 값들은 다 0으로 없애버리기 때문에 좀 더 이 어피니티 매트릭스가 스파스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답변을 하고요. 왜 제곱을 하냐라는 질문에는 학습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제곱을 하고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제곱을 하는 게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좀 더 스테이블해지는 건 맞으니까. 그럼 왜 이런 스파시티가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모델이 거의 NLP에 적용된 논문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문장의 구조는 예를 들어 5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 있더라도 이 5개의 단어가 25가지의 경우의 수가 모두 다 중요하진 않고, 문법적인 구조나 아니면 시간 순서적인 구조를 고려했을 때 사실 트리 구조에 가까운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짧은 지식으로 알기에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의 구조를 트리로 바꿔주는 파서 이런 것들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장을 분석할 때 그런 것들이 되게 유용하다라는 것들 알고 있는데, 그런 구조를 생각했을 때는 모든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는 스파스한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트리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하이어키컬한 구조를 가지고 그래프를 생성하는 게 훨씬 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컬 오더 또는 컨텍스트를 고려할 수 있어서 유용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렇게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계산한 후에는 기존에 있었던 피처, 유네릭 피처랑 결합해서 최종적인 그 다음 레이어의 각 피처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어떤 t 시간대에 들어온 토큰에 대해서 주변 다른 단어들과의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계산하고, 이 웨이티드 다른 단어들의 다른 토큰들의 피처들과 웨이티드 썸을 한 후 자신과 어그리게이션해서 새로운 레이어의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컴포지셔널 펑션으로는 GRU 셀이나 리니어 레이어를 사용하게 돼요. 아래 그림처럼 인풋이 있으면 이걸 그냥 인베딩으로도 먼저 일단 1차적으로는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프레딕터에서 이 단어들 사이에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구한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인베딩과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결합해서 웨이티드 썸을 구한 다음에 피드포워드를 한번 태워서 각 단어들의 최종적인 피처를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논문에 살짝 리더빌리티가 안 좋게 되어 있었는데, CNN이 멀티레이어 CNN입니다. 즉 셀프 어텐션이랑 트랜스포머 모델이랑 거의 근본적으로 일치하신다고 보면 돼요. 총 라지 L개의 레이어가 있고 각 레이어마다 릴레이셔널 그래프를 생성하는데요. 이렇게 키랑 쿼리가 들어오면 그냥 그래프 한번 구축하는 게 아니고 먼저 그래프 만들 수 있고, CNN을 통해서 키벡터, 쿼리 벡터를 한번 업데이트한 다음에 그 레이어에서 다시 릴레이셔널 그래프 아까처럼 다 프로덕트 해서 렐루랑 제곱 해가지고 그래프를 또 만들 수 있고, 기존에 있었던 키 벡터, 쿼리 벡터에 다시 한번 CNN 태울 수 있겠죠. 그럼 리셉티브 필드가 늘어나니까 한 키 벡터를 볼 때 바라보는 고려하는 컨텍스트의 범위는 넓어질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 레이어에서 그래프를 만들 수 있고, 실제로 피처 프레딕터에서 사용할 때도 이 레이어 단위로 알맞게 사용을 합니다. 즉 레이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이어키컬한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CNN 레이어가 거듭해질수록 리셉티브 필드가 점점 늘어나니까요. 그럼 학습은 어떻게 하냐? 컨텍스트 프레딕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라는 태스크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어쨌든 어떤
타임 시간, 스몰 t라는 시간이 있었을 때 이 xt의 피처, ft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전에 있었던 단어들은 모두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ft를 기준으로 그 다음 단어가 어떤 게 나올지를 포함해서 총 라지 D개의 단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지금 시간 기준으로 라지 D개의 단어를 예측하는 태스크를 그냥 컨텍스트 프레딕션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논문에서는 각 시간마다 앞으로 올 단어 또는 올 토큰 라지 D개를 예측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두고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핵심이 앞에 D개를 예측해야 되니까 당연히 어떤 시간 T에 대해서 T 플러스 1, T 플러스 2, T 플러스 3 그 앞에 있는 단어들은 다 마스킹 처리를 한 후에 이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트랜스퍼 러닝에 사용하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프 프레딕터를 학습한 이후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트랜스퍼를 하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트랜스퍼 러닝 그림입니다. 어떤 네트워크가 학습된 이후에 이 네트워크를 그대로 트랜스퍼하고 이 트랜스퍼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피처를 뽑게 됩니다. 근데 글로모에서 하려고 하는 건 이걸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초록색 네트워크는 사실 전체 글로모 모델이 아니고 아까 보셨던 그래프 프레딕터만 의미합니다. 일단 글로모를 학습한 후에 그래프 프레딕터만 트랜스퍼해서 태스크 B에 대해서 인풋이 들어오면 우리가 전이시켰던 그래프 프레딕터를 통해서 태스크 B의 인풋에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추출할 수 있겠죠.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이걸 결합해서 태스크 B를 수행하자라는 게 트랜스퍼 러닝의 컨셉인데요. 이때 오른쪽 보시면 feature specific to B라는 게 나옵니다. 얘는 그냥 글로브나 엘모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임베딩이거든요. 사실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사용할 필요 없이 feature specific to B를 사용해서 태스크 B를 수행하면 되는데 이걸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학습시켰던 그래프 프레딕터를 통해서 인풋 데이터 안에 있는 엔티티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셀프 어텐션 맵을 계산한 다음에 이 셀프 어텐션을 계산해주는 친구를 트랜스퍼 러닝을 한 거죠. 한 후에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feature specific to B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한번 거치고 태스크 B를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어텐션하는 방법을 트랜스퍼하는 게 글로모의 핵심입니다. 그럼 디테일하게 트랜스퍼를 어떻게 시키냐? 먼저 글로브나 태스크 B에 대해서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글로브나 엘모처럼 다양한 그냥 임베딩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나온 임베딩을 H라고 할게요. 그리고 일단 여기 한 가지 더 정의하는데 레이어가 거듭됨에 따라서 정보를 프로퍼게이팅 시키기 위해서 이전 레이어에 나와 있었던 그래프들을 모두 곱한 거를 람다 L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태스크 B에 대해서는 또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는 모든 그래프를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모든 그래프를 종합해서 믹스처 오브 그래프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추출했던 모든 레이어에 있었던 그래프와 우리가 아까 위에서 계산했던 람다를 모두 고려하고 웨이티드 썸한 최종적인 매트릭스 M을 우리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사용할 그래프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때 웨이트들이 생기는데 얘는 일단 히든 스테이트를 바탕으로 히든 임베딩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트레인하는 소프트맥스 노멀라이제이션 파라미터입니다. 임플리멘테이션으로 좀 특이한 게 있었는데요. 각 포지션 T마다 사실 앞에 있는 forward 컨텍스트 T 플러스 1, T 플러스 2, 땡땡땡 T 플러스 라지 D 까지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를 두고 백워드 컨텍스트를 보는 것까지 사용을 했다고 해요. 엘모랑 비슷하죠. 엘모도 앞쪽으로 가는 랭귀지 모델이 한 개 있고 뒤쪽으로 가는 랭귀지 모델이 한 개 있고 마지막에 결합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고 각 레이어마다 멀티 헤드 어텐션을 사용합니다. 즉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데
멀티플 레이어 그래프를 사용함과 동시에 각 레이어에도 멀티에이드 어텐션처럼 그래프를 여러 가지 만드는 거예요. 즉, 키 CNN과 쿼리 CNN이 여러 가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트랜스퍼 한 후에 어떻게 그러면 어그리게이팅 하냐? 믹스처 오브 그래프 M을 구한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피처랑 결합하고 기존에 있던 피처를 컨캣한 다음에 리니어 매핑을 하는데요. 이때 그냥 그대로 피드포워드 하지 않고 시그모이드 게이트를 한 개 같이 학습해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트랜스퍼 러닝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아래 보시면 이 믹스처 오브 그래프 M을 사용하는 게 사실 엘모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엘모에서도 각 레이어별로 나온 결과를 마지막에 다 붙여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글로모라는 논문이 셀프 어텐션이랑 엘모의 짬뽕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글로모는 그 이후에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자, 다시 정리하면 프리트레이닝 네트워크가 있고 여기서 피처 프레딕터, 그래프 프레딕터가 있는데 핵심은 그래프 프레딕터고 학습된 이후에는 그래프 프레딕터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냐면 믹스드 그래프를 만드는데 이건 모든 레이어에 있는 그리고 각 레이어에 있는 모든 그래프들을 다 결합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지 각 태스크마다 고르게 한다. 그리고 그 고르게 하는 것도 학습을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셀프 어텐션과 뭐 엘모, 벌트는 이 논문 이후에 나왔고요. 엘모 이런 논문들도 Predictive Unsupervised Learning인데 뭐가 다르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결합했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가 나온 걸 수도 있는데 5가지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그래프와 피처를 디커플링 했다. 그리고 이 디커플링이 트랜스퍼 러닝에 되게 치명적이다. 두 번째, 스파시티. 세 번째는 하이어라키컬한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을 우린 가지고 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유닛 레벨로 오브젝티브 펑션이 설정되어 있다. 즉 센턴스 레벨이 아니라 단어 수준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가지고 있다. 다섯 번째로 시퀀스 프레딕션을 한다. 넥스트 센턴스를 프레딕션 한다든지 뭐 그것도 시퀀스 프레딕션이죠. 뭐 바로 다음 단어만 예측하는 게 아니고 문장을 예측하든 아니면 다음 몇 개의 단어를 한꺼번에 예측하는 시퀀스 프레딕션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게 Decoupling Graphs and Features인데요.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사실 계산 안에 그래프를 만들고 피처를 만드는 부분이 합쳐져 있는데 글로모는 그렇지 않고 그래프를 만드는 네트워크와 피처를 만드는 네트워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이 둘을 각각 학습시킨 다음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최종 피처를 뽑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시키는 게 트랜스퍼러빌리티를 인크리즈 한다고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스파시티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임플리멘테이션 쪽으로는 마이너 할 수 있는데 소프트맥스 대신에 렐로 액티베이션을 제곱해서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렐로 액티베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 소프트맥스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한 것보다는 좀 더 스팔스해지죠. 0보다 작은 것들은 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좀 더 스팔스해지는데 이런 스팔스한 커넥션을 만드는 게 특히 NLP 태스크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언어적으로 의미 있는 구조는 사실 스팔스하기 때문에 팔스트리처럼 그래서 이렇게 스파시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계산하는 게 노이즈에 대해서 좀 더 로버스트하고 트랜스퍼도 더 잘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멀티레이어 그래프를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하이어라키컬한 구조를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오브젝티브 펑션이 인풋 레벨이 유닛 레벨로 오브젝티브 펑션을 설정했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유닛 레벨로 오브젝티브 펑션을 설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퍼뮤테이셔널 인베리언스 하기 때문에 시퀀스 레벨로 오브젝티브 펑션을 설정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퀀스 레벨,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을 기준으로 오브젝티브 펑션을 설정하게 되면 그 문장 안에 있는 구조에 따라서 인베딩이 결정을 낼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유닛 레벨로 결정하게 되면 사실 어떤 문장에 있는 단어들의 순서가 바뀌더라도 이거랑 상관없이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닛 레벨 오브젝티브 펑션을 설정하는 게
일레이셔널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더 최소화시킨 거죠. 일반적으로 가져간 거죠. 아비트럴리하게 가져간 거죠. 마지막으로는 바로 다음 단어만 예측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라지 디게 또는 지금 기준으로 이전 디게를 예측한다. 즉 컨텍스트 프레딕션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학습이 잘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세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했고 성능을 확인했는데요. 첫 번째는 퀘스천 앤서링, 스쿼드 데이터 셋에서 진행을 했고, 두 번째는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MNLI 데이터셋에서 진행을 했고, 세 번째는 IMDb 데이터셋에서 나온 무비 리뷰,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원생이라서 바로 저도 모르게 무비 리뷰 데이터셋에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사용한 모델들은 다 다른데요. 공통적인 점은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가장 베이스라인이 되어 있는 또는 가장 유명한 모델을 사용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른 점은 각 모델의 마지막 위쪽에는 다 셀프 어텐션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 이유는 다음 실험 결과에서 나옵니다. 트랜스퍼 러닝은 그러면 하기 전에 프리트레이닝은 어떻게 했냐? 위키페디아 덤프를 사용해서 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위키페디아에서 프리프로세싱을 통해서 7억 개 넘는 토큰을 가진 코퍼스를 추출했고, 그 다음에 글로모를 컨텍스트 프레딕션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한 후에 이 그래프 프레딕터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트랜스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당연히 글로브나 엘모 같은 기존에 있었던 임베딩 방법을 사용하고요. 이 임베딩을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프레딕터를 결합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메인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 어텐션 모듈이 모든 베이스라인 모델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사실 셀프 어텐션 자체가 supervisedly trained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셀프 어텐션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 그래프 프레딕터를 적용하는 게 우리가 대규모의 데이터에서 학습시켰던 일반적인 그래프 프레딕터를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는 모델에 적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까를 보면서 이 방법이 의미 있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셀프 어텐션을 모든 베이스라인 모델에 추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베이스라인 모델에 비해 글로모를 임베딩에 사용했을 때 또는 아래는 첫 번째 스테이트에 사용했을 때 성능이 개선됨을 보입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 아까 5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각각 요소에 대해서도 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해봤더니 언급했던 5가지 요소들이 실제로 유의미한 사항이더라 라는 것을 확인했고, 맨 아래쪽에 있는 유니폼 그래프는 그래프 프레딕터가 예측하는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유니폼 그래프를 사용할 때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유니폼 그래프로 바꿨을 때 성능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 태스크에 대해서 한번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해봤는데요. 여기에선 살짝 다르게 로우의 합이 1입니다. 어떤 he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거랑 같은 의미가 있는 단어들, 남자 이름 2개에 어텐션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었고, 롱텀 디펜던시를 갖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네거티브 월드가 나왔을 때 이 네거티브 월드가 해당하는 영역이 어딘지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픽 모델링에 대해서 나운 버브, 어드젝티브의 어텐딩을 잘 하더라라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NLP에서만 끝내지 않고 비전 태스크에서도 한번 글로모를 적용해 보는데요.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픽셀 CNN 세팅에서 오토리그레시브 해지니까 이미지넷 데이터에서 글로모를 학습하고 이를 사이파10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트랜스퍼해서 사용을 해봤더니 실제로 베이스라인보다 더 성능이 좋아지더라 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픽셀 CNN 인풋에서 나오는 어텐션을 한번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니까 실제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필요한 오브젝트들에 대한 어텐션을 잘 하더라 라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에 이 논문은 노벨 트랜스퍼 러닝 스킴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 트랜스퍼 러닝 스킴이 단순히 피처를 트랜스퍼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안에 있는 레이턴트 릴레이셔널 그래프를 학습해서 이걸 트랜스퍼 러닝을 했던 논문이고요. 피처 프레딕터와 그래프 프레딕터를 디커플 했다는 게 가장 큰 컨트리뷰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또는 아이디어의 참신성. 히든 레프레젠테이션 뽑을 때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그래프 프레딕터만 트랜스퍼 러닝에 사용했다는 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피처 베이스드 트랜스퍼 러닝이랑은 어떻게 수직적인 방향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엘모 임베딩을 사용하더라도 이 글로모를 가져와서 결합시킬 수 있다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성능이 높아진 걸 보였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걸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엘모나 벌트 같은 경우는 각각 6개랑 11개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을 해서 성능이 나아진다는 걸 보이는데, 사실 글로모는 3가지 태스크에서 했다는 점에서 아직 실험적으로 훨씬 더 일반화된다고 보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페이퍼나 그림이 리더빌리티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좀 보실 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코드를 찾아봤는데, 오피셜 코드는 없고 그냥 개인이 구현해서 올린 코드들이 몇 가지 존재해서 그 코드를 보면서 논문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지금 벌트가 나와 있는, 또는 GPT가 나와 있는데, 기존 LSTM 기반의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게 뭐 엘모죠? LSTM이나 RNN 기반의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 프레딕터를 결합해서 쓰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셀프 어텐션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될 수 있어서 유용할 수 있는데, 벌트나 GPT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프리트레이닝이라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 프리트레인으로 들어왔을 때는 같은 역할을 이미 해준 거거든요. 그랬을 때도 도움이 되는지나, 아니면 결합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결합될 수 없고 역사에 사라질 논문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처나 그래프를 구분한 다음에 그래프를 트랜스퍼 러닝 한다는 접근은 인터레스팅 하기도 하고 많은 후속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너럴한 비전 태스크에 대해서 익스텐션 하거나 RL에 익스텐션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이도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